잘 들리시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 연결 때문에 시간을 제가 좀 까먹은 것 같습니다. 대신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아무래도 이제 처음 듣는 회사일 테고 듣는 회사인데 독립언론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제가 대단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저는 사실 독립언론사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창작자 경제와 관련한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소개드리다시피 창작자들의 빠른 성장을 도와주는 수익 다각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네, 작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듣보잡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볍게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프로필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주로 이제 언론판에 있었고 플랫폼판에 있었고 미디어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판에 있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사실은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을 좀 먼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고토사라는 미디어의 기술, 비즈니스, 저널리즘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그런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미디어 고토사를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이 회사 소개도 회사 소개지만 실제로 제가 이 창업을 하게 된 이 과정들이 아마 앞에 말씀하셨던 이 발표하셨던 분들하고 문제의식하고 되게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이 언론 언저리에서 한 20년을 이렇게 있었었는데요. 20년 동안 어떤 뭐 이 디지털 미디어가 생겨나고 그 안에서 포털로 종속이 되고 이에 새로운 플랫폼에 의해서 또 재유통되면서 언론의 어떤 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깔았는 것들을 받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블로그 뉴스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주체의 탄생들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들, 하지만 이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갑자기 추락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들을 같이 좀 목격해 오면서 이 사이클에 한두 번 정도가 돌아가는 것들은 한번 좀 지켜봐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 언론의 신뢰 문제가 부각되는 최근들에 더 진행이 되면서 도대체 왜 한국 언론은 더 전진하지 못하고 더 높은 신뢰를 얻기가 힘들어지고 더 포털에 종속되어 가거나 혹은 컨텐츠들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이것들이 어떤 개인 기자들의 역량 그리고 기자들의 어떤 저널리즘에 대한 의식의 부재 혹은 저널리즘에 대한 어떤 지식과 고민의 부족, 사실 이것 때문인가. 만약에 그들이 각성을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저널리즘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저는 사실은 던져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린 결론은 현재처럼 광고주와 플랫폼이 우위 구조에 있는 상황에서 광고 중심, 광고와 협찬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코어로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이 저품질 세상에서는 사실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은 더 좋은 저널리즘이 한국 사회에서 기능하거나 또 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그 어텐션 이코노미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좀 거기에 이제 출발하게 됐었던 거고요. 이제 그 문제로부터 사실은 이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들은 뭐 똑같이 지금 나온 얘기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왜 유튜브에서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언론사의 웹사이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광고들을 우리는 계속 감내하면서 이것들을 경험하고 소비해야 되는가, 수용자 측면에서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유튜브에서는 왜 저렇게 고품질 컨텐츠가 오히려 뒤로 밀리거나 찾아지기 어렵거나 오히려 이 디스인포메이션이 날뛴다거나 하는 것들이 더 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근본엔 저는 이 어텐션 이코노미가 이미 고장난 상태다라는 것, 이 어텐션을 베이스로 해서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광고 모델이 더 이상 고품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동기유발을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뭐 경험치가 더 크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따지면 이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어떤 그 언론사 그리고 우리 창작자들의 자율성을 계속
가둬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상태에서는 더 좋은 저널리즘을 사실은 지향해야 될 모티베이션이 사실 만들어내기 어렵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거의 나오는 얘기들이 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내가 주목을 받기보다 플랫폼이란 브랜드가 더 주목을 받게 되고 분명히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떼가는 것들은 플랫폼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뭐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바를 사실은 조사해 보면 사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더 창작자단으로 좀 내려가 보면 이 창작자들은 사실 그래 내가 이렇게 창작자가 돼서 유튜브에서 좋은 품질의 컨텐츠를 올리다 보면 나도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해서 시도를 했다가 한 1년 정도 돼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곧 번아웃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이 씬에서 제법 영향력 있고 그러면서도 제법 이 팔로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들의 어떤 창작자들도 되게 힘에 버거워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에 빠지거나 하면서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고품질의 어떤 컨텐츠 생산에서 조금씩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광고라는 중심 수익 모델에서 결국은 비껴 나와야 된다. 미끄러져 나와야 되고 혹은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그 비중을 확실하게 낮춰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수익 모델 하나로 완전히 집중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을 훨씬 더 믹싱할 수 있는 어떤 이 영리함이 사실은 창작자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사들한테도 매우 기묘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이 미디어 스피어가 개발하고 있는 이 블루닷이라는 플랫폼은 핵심 목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창작자들이 뭐 사실 저희의 주된 고객은 언론사가 아니긴 합니다. 이 창작자들이 그들의 기대 수익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내놓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제로백이라는 지표를 씁니다. 그러니까 0원에서 100만 원까지 월 순환 수익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저희는 현재 상위 30%가 한 5.2개월 정도 되는데 사실 유튜브에 가면 6개월 정도가 되면 광고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통상 한 6개월 전후에서 풀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팔로워가 얼마 정도, 구독자가 얼마나 돼야 되고 총 뷰 카운트가 얼마나 돼야 되고 몇 가지 조건들을 다 채우려다 보면 보통은 한 두세 달 걸리게 되고 두세 달 걸린 거에다가 예를 들면 광고 코드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타 등등의 시간들, 그리고 이후에 또 그것으로 사실은 뷰 카운트를 유발해서 광고 수익을 원하는 만큼 얻는 데까지 가면 실제로 1년 안에 1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결국은 그 기대 수익의 달성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사실은 어떤 창작자들을 이것들을 사실 버텨내기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대 수익에 빨리 도달하는 것들이 더 좋은 콘텐츠를 즐겁게 생산할 수 있는 전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유료 구독과 커머스를 함께 쓸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구독은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일종의 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참 격한 말로 이렇게 밑장을 깐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순환 수익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창작자 입장에서든 혹은 여기서 저희 언론 하시다가 온 분들도 저희 파트너로 계시는데 그 베이스의 수익들이 실제로 자기가 지속해 나가는데 굉장히 좀 안정감을 주는 측면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 중에 한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원래 이제 뉴스레터를 한 10,000에서 15,000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 자산을 시작해서 커머스로 연결을 시키고 유료 구독으로 연결시켜서 사실은 몇 달 만에 한 6달, 7달 만에 월 200 수익으로 빨리 껑충 올라온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들을 더 덧붙이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들을 지금은 사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수익을 좀 벌고 있는 사례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쭉 해보니까 창작자들마다 자기 재능과 경험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유료 구독에 주력을 그러니까 이 유료 구독에 이 주력을 하면 훨씬 더 빨리 그들의 기대 수익에 올라설 수 있는 반면에 어떤 팀이나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내가 뭐 예를 들면 세미나를 연다거나 온라인 강좌를 연다거나 하는데 거기에 훨씬 더 잘 좀 특화가 돼 있어서 오히려 그쪽 비즈니스를 훨씬 더 빠르게 하면 원하는 만큼의 기대 수익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이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로 다 모아주는 플랫폼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 창작자들이나 이제 뭐 예전에 기자하셨던 분들이 저희 쪽에 오시면 결국은 개발 비용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 하나 만들었는데 돈을 뭐 500만 원 달라더라. 거기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 입히고 근데 나중에 이거 계좌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결제까지 붙이는데 이건 어떻게 누가 해주냐? 난 개발 하나도 모르는데 이걸 누가 해주지? 그러면 개발사에서는 네, 그 정도는 예를 들면 유지 보수 때 20만 원에다가 30만 원 붙여가지고 추가로 60만 원, 50만 원 더 내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개발 비용이 원하던, 그러니까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계속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현재 빨리 수익을 기대 수익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초반에 투입돼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도중에 좌초한다거나 아니면 기대 수익이 비용 구조 때문에 진척되지 않으면서 지쳐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저희는 코어 모델을 계속 iOS처럼 같이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더 나은 기능들을 연동시켜서 계속 무상으로 계속 지원하는 그런 모델들이 좀 필요했다. 그리고 끝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번들링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들링은 그러니까 이 원하는 수익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저는 상품의 어떤 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올 뭐 6월 13일 날 뉴욕타임스가 발표했었던 IR 자료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그들이 현재 가장 집중하는 건 사실은 번들링 전략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뉴스를 통해서 아주 많은 수의 오디언스들한테 리치를 달성을 하게 되면 그 리치를 바탕으로 저렇게 가지고 있는 4개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 구독 상품으로 사실 이제 그 전환을 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묶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뉴스만 보는 사람보다 뉴스와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탈률이 낮다라는 어떤 단단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번들링 전략들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수익 다각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익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면 각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상품들끼리의 번들링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게 가볍게 하나가 좌초되거나 무너지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제 훨씬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번들링들이 옆에 붙지 않으면 사실 이제 좀 효율이 좀 떨어지는 어떤 결과값들을 사실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엑시오스 같은 케이스들도 실제로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AM, PM 하고 이제 플러스 하나를 더 묶어서 뉴스레터 자체도 3개를 패키징해서 번들링하는 전략들로 새 상품을 내놓는데 이제 데일리 이센셜처럼 원래 운영하던 것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저기에 이메일만 넣으면 3개를 동시에 구독하는 방식입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예를 들면 AM은 마음에 안 들지만 엑시오스 PM은 마음에 들어서 저걸 끊지 않게 되고 리텐션이 계속 높아지고 이것들로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된다라는 사례들에 해당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유료 구독과 다른 상품들 간의 번들링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구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상품과 상품끼리의 번들링 그리고 창작자와 창작자끼리의 번들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런 기능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현재는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저희는 한 20여 팀이 함께 하고 있고요. 뭐 현재는 이제 뭐 어떤 작가, 뭐 저희 이제 크리에이터는 월 한 350에서 370까지 버는데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팀들을 저희는 훨씬 더 많이 발굴하고 이런 수익 다각화 번들링 전략을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페이지의 하나를 그냥 인용해 오자면 이제
뭐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일 테고 뭐 독립 언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저널리즘이 해야 될 몫을 그러면 권력과 비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이 문제로 한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항상 강조한 건 세상을 가장 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뉴욕 타임스를 얘기를 하다시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경사만 해야 되느냐? 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경사를 하는 그 구독자들, 독자들도 실제로 삶에서는 어떤 또 다른 어떤 필요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테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이 정경사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하루 종일 정경사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하루 종일 권력 비판하는 것만 보고 사실은 수용자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번들링하면서 실제로 지속 가능한 모델, 지속 가능한 어떤 독립 언론의 모델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생산자들이 지치지 않고 사실은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은 결국은 수익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벌 것이냐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또 그 바닥을 확실하게 다져놓지 않고 열정과 예를 들면 어떤 기대만으로 사실은 좋은 저널리즘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되게 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다각화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